발전을 가봅시다. 일단은 먼저 중학교 과정에서 잠깐 배웠었는데 이거 기억 못할 수 있으니까 자기장의 지호, 구성 B 넣어놓고 이거는 자기력에 영향을 받는 그런 공간, 그 영역 얘기하는 거고 자기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테슬라야. 근데 이거는 뭐 물리 얘기 잘 안 나와서 그냥 세기 나타내는 단위가 테슬라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저 계산하기가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신 대비해서 딱 맞춰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개념 미리 공부해 보는 거니까 공부해놓으면 좋은 거는 다 알려주긴 할 거야. 이 자기장이 방향이 있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량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체를 통해서 자기장 방향을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하는 물체 중에서 자석이 자기장을 띠고 있고 그래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랑 다른 자기장이 있다면은 그 자기장들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려고 해요. 자석을 놨을 때 자석에 N극 을이 아니라 N극 2야 N극 2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정의를 하고 그 방향이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자기장이 뭐 움직이거나 이러는 게 아니야. 실체가 아니라 그랬어. 그리고 끝나거나 시작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까지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순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장 방향이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자기장 방향은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아니라면은 자석 내부에서의 방향이야. 어떻게 얘기하면 자석의 중심 축에서의 방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N극이랑 S극이 이렇게 있다면은 자석 내부에서 이렇게 자기장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게 무한히 쭉 이어진다고. 이 자석을 봤을 때 이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근데 이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살짝 위아래로 가면은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뭐 이거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오른쪽이 왼쪽이거든. 그럼 여기 자기장 방향 왼쪽이잖아요.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으로 얘기하면 왼쪽인데 우린 자석만 딱 있다면은 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자석의 이 중심 축에서의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자, 그리고 당연히 자석에서 멀수록 자기장은 약할 거야. 그래서 왜 약할 것이고. 다음, 솔랭크기에 의한 자기장을 묻히자.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른다면은 얘는 방금 그린 이 막대 자석이랑 그냥 똑같은 형태의 자기장을 갖게 돼요. 막대 자석과 비슷한, 유사한 자기장을 띠게 되어서 결국 이 솔레노이드에다가 전류를 흘리면은 전류를 떼야 자기장이 원래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전류를 흘리면은 이 솔레노이드 코일이 막대 자석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그걸 전자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때 이거 쓰긴 쓰는데 이거 이제 익숙해져야 돼. 왼손 절대 쓰면 안 된다. 오른손만 사용하는 거야. 오른손을 사용해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말아주는 거. 이거 중학교도 다 배운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돌아가는 방향이 내 손가락 방향. 전류 방향은 솔레노이드니까 빨리 돌아갈 거란 말이야, 전류가. 전류 방향은 내 손가락을 이용해서 맞춰주고, 그리고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엄지손가락 방향이에요. 자기장 방향은 엄지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을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여기다 그릴 건데 내가 지금 이 4사분면처럼 여기 그릴 거야. 내가 그리지 말아봐. 그리지 말라 그랬어. 일단 2사분면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하나를 그렸고 1사분면에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를 그렸어. 자, 이거 두 개가 이 반경 있는 방향이 반대야. 이거 확인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모르겠으면 나한테 지금 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얘 처음 지금 공부할 때 이해 제대로 안 되면 나도 힘들어. 계속 힘드니까 지금 제대로 알아야 돼. 저는 두 개가 감기 방향이 반대라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건 해야 돼.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그리는 건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는 원통을 집어넣은 걸로 그려줄 거야. 아, 일단 저희 이거 두 개 먼저 그려봐. 영상 보는 사람 일시적으로 내놓고 그리시고 위랑 아래는 감긴 방향 반대인 걸로 동일한 걸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가운데 원통을 넣어준 걸로 그릴 거야. 그럼 4사분면에 해당하는 이거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본 방향이 달라서 그렇죠? 이게 1사분면 것처럼 오른쪽에서 이렇게 봐보면은 이렇게 생기구나 이거. 좋아요, 정신 차려.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이렇게 전류 이렇게 이런 나무 봅시다. 자, 2사분면에 있는 저것부터 가보자. 전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렇게 왔다가 우리한테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내 손가락이 전류 돌아가는 방향 얘기해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전류가 오니까 자기장을 뚫리는 내부에서는 오른쪽을 향해. 그러니까 지금 얘처럼 자기장 생기는 거야. 앞에서 앞서. 자,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내 손가락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강아지 대시하면은 내부에서 자기장을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암기를 따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꼭 다시 질문을 해야 되고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중학교 때 잘못 배우면 어떻게 잘못 배우느냐? 학교생들 꿀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저건지 확인이 안 되거든. 이걸 이렇게 그린 분들은 모르는 분이야. 꿀 감기거나 이런 공간지각 이런 거를. 이게 내가 학교생들 욕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분이 계셔. 왜냐하면은 물화성지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걸 제대로 못 배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중학교 과정 2학년 거 배우는데 이렇게 배웠으면은 그 선생님이 이걸 모르는구나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이 아는데도 그냥 대충 하는 경우도 있거든? 잘못된 거긴 한데, 왜냐면은 대부분의 호일 감긴 방향은 이사분면이 이거야. 90% 이상. 특히 중학교가 좋거든. 그거를 그때 암기를 잘못하면은, 아니, 이해를 잘못해서 그냥 쌩암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 전류가 여기니까 이쪽으로 흐르니까 장단 방향은 똑같네? 이렇게 암기하면 안 되거든. 얘는 또 반대죠. 주의해야 돼. 자, 그래서 만약에, 아, 나 이거, 저는 공간 생각이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암기고 할지 모르겠다면은, 어, 그렸을 때 끊겨있지 않고 이어져 있는 부분에서 전류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통해서 내려오면 손바닥 보기가 감아지고 올라가는 거면은 손등 보이게 감아지는 반응이다. 이렇게 암기가 되거든. 여기서도 그럼 봐보면은 전류가 보이는 데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손등 보이게 감아지는 거야. 내부에서 일단 왼쪽으로 흔들고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흔듭니다. 잘 맞아, 잘 맞아. 엄마, 저한테 뽀뽀 한번 해줘. 그럼 되게 자, 이거는 뭐 굳이 안 그려집니다. 자, 여기 자기장. 그러면 이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다. 일단 광학 전체를 관통하는 과학이라는 물리학. 기본적인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 할 때 지금은 필요는 없는 게 같은 것끼리 서로 합쳐지려고 한다. 잡아당긴다.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거는 그래. 이거는 지금 물리학 아니니까 얘기하시고. 말로만 얘기해볼게. 엔글이랑 앵글 마주보고 있으면 인력작용에 청력작용에 청력작용하는 걸 알고 있지? 이거 통합과학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물리학에서는 이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약간은 있어. 같은 거니까 밀어요가 아니야 원래는. 전기를 선생님 같은 종합끼리 밀잖아요. 그건 원래 전하가 원래 합쳐져서 없어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전압끼리는 합쳐지는 거고 얘는 또 달라요. 자기장 방향이 왼쪽 자석에 의한 거랑 오른쪽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지. 자기장은 그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밀려나는 거고 서로 다른 극이 마주보고 있으면은 두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합쳐서 세지려고 붙는 거야. 자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통합과학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같은 것끼리 마주보고 있으면 청력 이거 알고 있으면 다른 것끼리 마주보면 밀려. 같은 것끼리는 합쳐지고 같은 거를 서로 같은 게 뭉치려고 한다. 이게 기본 원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니네 사람이 쉽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너 습관 잘 바뀌어 안 바뀌어? 쓸 수도 있는데 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공부가 그래서 못하잖아. 왜냐하면 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키려고 하냐면은 어렸을 때 초딩 때 중딩 때 제대로 이거 안 잡아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못 고쳐.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변하는 사람이 있어.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전국에 수험생이 한 40만 명 될 테니까 그 중에 한 40명 정도는 바뀔 수 있어. 많이 바뀌면 100명 정도? 10,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너네는 안 바뀌겠지. 친구들 봐봐, 그래도. 안 하다가, 야, 근데 친구들 공부 안 하거나 노는 애들, 걔들이하고 성적 잘 나오는 게 싫대. 야, 난 성적 잘 나오기 싫어! 그러겠어? 다 잘 나오는 거야. 뭐라고 그러면 핑계를 대는 줄 알아? 난 나중에 그냥 고등학교 공부가 중요하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면 되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전히 못하지. 왜? 안 바뀌니까. 이 습관 잡아보는 거랑 기초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키는 거라고. 저희가 그때 그러니까 시키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되게 걱정하는 케이스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은 과학을 가르치는 거니까 시험을 못 봤어. 못 봐갖고 못 봤는데 국영수 같은 거 할 시간이 부족해서 특히 수학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영어는 좀 공부 좀 한다 싶으면 미리미리 다 끝내놓긴 하는데 수학할 시간이 모자라서 수학 점수가 너무 낮아서 수학을 너무 어려워해서
과학을 지금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수학부터 해야 됩니다. 하는데 과학 지금 흥미가 없고 흥미 없는 건 어쩔 수 없을 수 있어. 근데 과학은 지금 점수가 너무 낮고 어려워해서 지금은 안 시키려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많이 걱정을 한다는 거, 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 큰일 났다, 큰일 나. 뭐라고?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고, 반대 방향이라는 열심이라는 얘기. 당연히 반대 방향이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일 거예요. 반대끼리 있다고. 그게 아니라, 저런 케이스가 있거든.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 고집만 피워요. 뭐, 얘기해봐. 얘기해봐. 너 지금 네 고집 피우는 거 내가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N도, S도 이렇게 있으면 얘에 대한 장상 이 방향이지. 그러니까 또 보지도 않잖아, 진짜 힘든데. 너 지금 네 생각을 고칠 생각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럼 왜 보지를 않아? 네가 생각을 내 생각하고 있는데. 공부는, 특히 과학, 수학 과학은 내 주장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얘들이 뭐, 내가 뭐 국어나 이런 거 전공을 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나는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국어 같은 거 있을 때 화자의 기분을 말하시오. 화자가 어떤 심정인지 내가 오사카에서 내가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근데 얘는 네가 네 주장을 하면 안 되지. 과학엔 정해져 있는 건데. 야 봐봐. 초록색 자석에 의한 전장 왼쪽이지. 주황색 자석에 의한 전장 오른쪽이지. 자기장 방향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성역이라고. 저가 쟤 이제 안 듣는다니까? 이게 상황인 거예요? 저런 경우도 많이 있어. 싫어. 듣기 싫어. 내 말이 안 돼. 내 뜻도 안 돼? 안 듣잖아. 방향을 보라고. 그걸 보지 말고. 알겠니? 그래서 그냥 통합과학하고 끝낼 거면은 그냥 글만 봐도 된다고. 생각 안 해도 돼.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또 원리. 봐봐. 저기 또 밖에 안 나죠? 야, 그래서 내가 쟤를 바꾸기 위해서 쟤한테 설득도 하고 손도 내보고 막 했어. 그럼 제가 나한테 반항하겠지. 아, 그지? 자,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도 한 가지 자연의 원리야. 상태가 잘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잡아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려고 하면은 그 변화를 없애려고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전자기호는 혼 내에 존재하던 혼 내에 존재하는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편인데 지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호일을 지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의 자기장이 변할 때 정확히는 자기장이 아니라 자속이어야 돼. 자속이라는 거는 자기장 곱하기 그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는 면적을 곱한 값이야. 변할 때 그 코일에 새로운 전류가 흐르는다는 거. 이거를 원리를 얘기를 한다면 그 생겨놓고 원리는 뭔가가 변한다면은 그 변화를 없애려고 하는 게 기본 원리란 말이야. 자기장의 변화, 정확히는 자속 변화를 상쇄하려고 하는 게 기본 원리야. 변화를 상쇄한다는 것은 원리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나마 좀 원래 상태대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다. 근데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되어서 새로 만들어진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 흩어지는 전류. 그리고 자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전류가 흐르려면은 무조건 전압이 먼저 걸려야 돼. 그래서 유도 전압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전압이랑 기전력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 얘는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유도 전류의 원인이 되는 기전력입니다. 그래서 전자기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코일 내에 있는 자기장, 더 정확히는 자기장 곱하기 그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는 면적, 자속의 값이 바뀔 때 원래의 자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속의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전압이 걸려서 그거에 의해서 새로운 전류가 걸려. 그래서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 변화를 상쇄하고 자 그때 새로 만들어진 자기장 유동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을 유도자기장이라고 얘기할게. 이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 내가 쓰는 표현이야. 근데 나 말고도 다른 선생님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교도 현상을 얘기를 하자면은 다시 얘기할게. 자기장을 했어. 그 자기장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유도자기장을 만드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 돼. 유도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가 흘러야 된다. 자, 이 전자기도 여러분들 얘 법칙 중에서 먼저 패러데이 법칙을 얘기를 해볼게. 법칙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유도 전압 기전력을 설명하는 법칙이야. 유도 기전력의 유도 전압의 세기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자, 우리 자속이 이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하지 않고 코일 내의 자속을 계산할 면적이 변해도 되거든. 원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면은 자속 변화량 거기에는 비례해. 근데 그 자속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은 같은 시간 동안 많이 변하는 거라 갖고 그때 더 세고 N은 코일이 몇 바퀴 감겨 있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네 바퀴 감겨 있는 거거든. 한 바퀴 있을 때보다 4배 그런 더 작용을 많이 하겠지. 그래서 요게 원래 진짜 식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거지. 마이너스 M 델타 한 다음에 괄호 치고 BS 이렇게 써야 돼. 파이가 자속이니까 델타 파이 이거 파이야 파이가 아니라 파이야. 일부러 내가 유도비열 파이 원주율 파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파이라고 있는 거야. 델타 파이 하면 자속 변화량이고 델타 t 하면 걸리는 시간이지. 시간당 자속 변화율에 비례하고 N은 저 솔레노이드 코일이 몇 바퀴 감겨 있는 거야. B는 자기장이고 S는 그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는 면적이 되는 겁니다. S 여기다 쓰면 되겠네. 그래서 원래 면적 외에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걸로 설명을 하면은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시간당의 자속 변화량과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야. 근데 이거를 통합과학에서는 굳이 면적 안 따지고 자성 얘기 안 하고 자기장으로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통합과학 수준만으로 보통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쓰니까 시간당 자기장 변화로 이제 바꿔줍니다. 아, 여기다 쓰죠. 자기장 곱하기 면적 이렇게 써놓자. 그럼 면적이 바뀌어도 되고 자기장이 변해진다는 거 알고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 봐보면은 저식 앞에 마이너스를 써놨지. 이 마이너스 부호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뒤에 보는 건 변화량이야. 왜 변화? 자속 변화. 그래서 자속 변화랑 반대 방향으로 뭔가가 자속의 변화 델타 파이와 반대 방향으로 무언가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게 요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입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 봤으면은 렌츠 법칙을 알게 됩니다. 렌츠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은 세기를 설명한 거고 렌츠 법칙은 방향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도전류의 방향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렌즈 법칙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방향이 어느 경우에 바뀐다 이 정도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 유도전류의 방향은 아까 전자기 유도를 얘기를 하면서 기본 원리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다 얘기한 거네.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 변화를 없애기 위한 유도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자속 변화를 상쇄하는. 자속 변화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자기장 변화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일부러 통합과에서는 자속 안 나오는데 정확하게 자속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야. 상쇄하는 다시 쓸까? 자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 새로운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지. 그걸 만드는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가 흘러야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변화를 상쇄하는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전류를 만들어낸다. 그 전류 방향이 유도 전류 방향이다. 그 전류가 유도 전류다. 이게 렌츠 법칙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렌츠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 만들어진 거 방향 바보는 원래 있던 자기장이랑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인력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그때 작용하는 인력 청력은 누가 움직이든지 어쨌든 상대적인 운동을 코일이 움직이든 자석이 움직이든 누가 움직이든 상관없어. 어쨌든 상대적 운동을 멈추게 하려는 방해하는 방향으로 마치 마찰력처럼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요 단원, 저 그렇게 원리까지만 이해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든데요 하면은 자기력으로만 생각해도 기본적인 문제는 다 맞습니다. 내신 들어갔을 때 어렵게 나온다면 못 틀릴 수 있지만 당연히. 그래서 움직임이 있는데 그 운동을 느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려는 힘이 작용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점점 감소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감소한 에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그래서 렌츠 법칙은 전자기 유도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설명을 합니다.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움직임을 멈추게 하기 위한 전류가 흐르니까 이게 전기 에너지로 전환돼서 전기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에는 코일이랑 자석이 위아래로 이렇게 설치돼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로 얘기를 할 건데 나는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할 겁니다. 코일이 있고 여기에 자석이 있어. 이게 N극인지 S극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얘기를 할 거고 자 1번 상황은 이게 N극인데 다가오고 있는 경우 2번 상황은 이게 S극인데 자석의 이동이 왼쪽 다가오고 있는 경우 다음 3번 상황은 여기가 N극인데 멀어지고 있는 거 4번 상황은 이 물음표가 S극인데 멀어지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먼저 자석이 여기가 N극이었으면 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돼서 코일에서 왼쪽을 향하고 있는 거고 이 물음표가 S극이라면은 이 녀석에 의한 자기장은 코일에서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상태야. 자, 그래서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 4번 상황에서 자속 변화, 자기장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자석에 의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 그게 다가오냐 멀어지냐로 세지느냐 약해지느냐 가까워지면 세질 거니까 그때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유도 자기장이 어느 방향인지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요 저항에서 흐르는 전류가 A 방향인지 B 방향인지 유도 전류 그리고 코일과 자석 사이에 자기력, 인력이 작용할지 청력이 작용할지로 네 가지 예시를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자 보자. 1번 경우 N극이면은 왼쪽 여기에서 이제 왼쪽을 향하는 자기장이 코일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가오니까 이 자기장이 세져. 그럼 왼쪽이 세지면은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는 세지니까 이걸 다시 약하게 해야 돼. 새로운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만들어. 그럼 이 코일에서 어느 손가락, 오른손 어느 손가락, 오른쪽으로 내부에서 자기장을 만들면 전류가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거 방향. 하면은 A 방향이지. 전류가 A로 흘러. 그럼 이때 나 그게 아니라 자기장 방향으로 얘기를 해봐. 자기장 방향이 원래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랑 새로 만들어진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지. 인력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해 반대 방향이니까 청력이 작용해. 얘부터 찾아도 되거든. 청력부터. 다가오고 있으니까 청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랑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요. 해도 돼. 근데 이것조차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 N극이니까 자석이 다가오니까 청력작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코일에서도 오른쪽을 N극으로 만들어야 돼요. 코일의 자기장이 이렇게 돼야 돼요. 결국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 힘부터 찾는 것도 통합 과학에서는 다 먹혀. 어렵게 나와 안 먹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번 경우 오른쪽을 향하는 자석이 진짜예요. 다가오겠지만 어쨌든 N극인데.
S그리지, S그리인데. 그러면 왼쪽으로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넘어가게 흐르도록 할 거면은, 이 저항에서는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두 개의 자기장 방향 반대니까 충격 자기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에 의해서 코일의 어느 쪽이 N극이 되는지 S극이 되는지로 해봐도 상관없습니다. 3번 경우 자기장 왼쪽을 향하는데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 자기장이 약해진단 말이야. 같은 방향으로 만든다. 전류는 그대로 빈데 자기장 방향이 같으면 인력작용이다. 멀어지니까 인력작용이라고. 4번 왼쪽을 향하는 게 세지고 세지는 알지. 오른쪽을 향하는 게 강하지. SV니까 오른쪽 멀어지니까 강조. 그럼 오른쪽으로 만들고 A 인력작용. 이제는 치워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석이랑 통일이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이걸로만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방식이고 발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을 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장치야. 발전기 구조 자석이 있고 그냥 영구 자석이라고 했네. 영구 자석 사이에 얘처럼 거리가 바뀌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을 바뀌게 할 거라면 사실 각이 바뀌어도 되거든. 코일 면이 코일 지나갈 때 면 요구라고 치면은 이거랑 자기장이 이루는 각 코일을 회전을 시켜. 이게 회전이 가능한 코일을 설치합니다. 실제 발전기는 코일을 돌리는 경우보다는 자석을 돌리는 경우가 더 많아. 코일이 자석보다는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자석 돌리는 경우가 더 많아. 실제로는 다 자석 돌린다고 보면 돼. 어떻게 해도 원리는 똑같아. 그때 이용하는 그런 원리는 뭐냐? 전자기도를 일으켜야 되니까 자기장 또는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코일이 회전할 때 그 코일과 이 코일 그 단면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이 변해서 자속 변화가 생깁니다. 전자기도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코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 때 언제 자기장이 점점 세지는지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는지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 자기장을 만들지 같은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지 그래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까지 하면은 그건 물리학이야. 통합과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나온다고. 대신 뭐 이 정도만 하나만 더 얘기해서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좀 더 복잡해지니까 더는 얘기 안 할 거야. 코일이랑 코일 몇 나왔는 코일 그 자기장 또는 자속의 세기를 측정할 그 반면이나 자기장이 수직일 때가 자속 또는 자기장이 최대야. 원래 수직일 때가 제일 세거든. 자속의 변 자체가 그 면을 수직 방향으로 지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그 면이랑 자기장이 평행이라면은 자속은 그냥 0입니다. 왜냐? 그 면을 자기력선이 몇 개나 지나가는가 이게 사실은 자속이거든. 수직이면 되게 많이 나가는데 빨간색처럼 이렇게 평행이야? 그럼 요 면 하나도 못 지나가지? 그럼 0이라는 얘기야. 근데 다시 무도정도 그럼 요만큼에 해당하는 넓이만 지나가겠지. 그 넓이만 생각을 하면 돼. 자기력선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 수직일 때가 제일 셉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원리를 지금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교재 가보면 뒤에 이 부록처럼 되어 있는 걸 설명해. 부록은 아니고 이 문제 설명돼 있는데 어쨌든 얘는 교류 자료가 만들어요. 한 방향으로 계속 일정한 세기로 일정한 방향으로 오는 직류 전류가 아니라 방향과 세기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류 방향이 언제 바뀌냐? 자기장과 이 면이 우리가 자속을 계산할 이 면이 호일면이라고 해도 돼. 면이 순들기일 때 그때 자속은 최대라고 했잖아. 근데 이때 전류는 0이야. 전류가 아니고 부입니다. 자속이 최대일 때 전류가 최대인 게 아니야. 요거를 제대로 이해할 거라면은 사인, 코사인 그래프 그린 다음에 사인, 코사인 2분 할 줄 알면 되는데 지금은 알 필요가 없다고. 물리학에서도 나중에 물리학 할 때나 필요하면 그때 공부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발전기에서의 에너지 전환도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주된 발전 방식은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용하는 그냥 100%라고 하면 될 정도인데 요즘엔 뭐 100%까지는 아니고 대부분 발전 방식은 발전기를 사용을 하는데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어, 발전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뭔가 어떠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돌려. 않는 발전 방식은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공부하는 것 중에 태양열 말고 태양광 발전기랑 연료전지 이거는 발전기 안 써.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랑 연료전지는 전자기도 과정이 없어.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발전기를 돌릴 때도 대부분은 터빈 회전식 방법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물을 끓입니다. 이 물이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기체가 되면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부피가 커지니까 이 파이프 배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바람처럼 이렇게 훅 지나가는 거야. 엄청난 압력을 가한 상태로 엄청 뜨겁게 끓이기 때문에 얘가 스무스하게 그냥 살랑살랑 지나가는 게 아니라 폭풍처럼 엄청 심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켜 그걸로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증기로 회전이라고 하죠. 터빈 회전은 물을 끓여 증기로 회전, 증기를 이용한다. 화력 발전, 화석연료 연소시키는 거지. 화석연료를 연소해서 물을 끓이는 겁니다. 이때의 그럼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가
물을 끓일 수 있는 열 에너지로, 연소할 때 열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물에서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게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터빈을 잡는다니까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 여기다 쓰면 원자력 발전은 핵분화를 이용합니다. 핵융합 아니다. 우리는 아직 핵융합을 이용한 만큼 핵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어. 핵융합은 연구 목적이나 이런 걸로는 할 수는 있는데 발전을 할 만큼 상용화할 만큼 그렇게 연구는 많이 못했어. 핵 분열이야 분열. 분열 시 방출된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원자핵에 전환되어 있던 핵에너지가 핵반응을 하면서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거 말고 다른 에너지로 많이 바뀌는데 열이 전환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풍력 발전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더 쉬우니까 언급이 됐는데 바람으로 그냥 섭이 돌리면 되죠. 그리고 수력 발전의 경우는 높은 곳에 있던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그 물이 흐를 수 있는 안 같은 거 따로 설치하고 수문이 아니야. 그 발전원용 저희가 따로 있다. 거기다 터빈을 설치해서 얘는 물을 끓일 필요가 없잖아. 물을 끓이니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 그 움직임 이용하면 되지. 그래서 수력 발전의 에너지 전환은 확전설 에너지가 높은 곳에 가지고 갖고 있는 에너지, 높은 곳에 위치해서 되는지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터빈 돌리니까 터빈이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를 돌리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다.